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의 기술 강세에 맞서는 미국의 절망적인 싸움이란 RT 독일어판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자 기사라 해리스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업 역량을 갖춘 중국이 선도적인 과학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의 좌파 가신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특히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략적 투자와 목표 산업 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 로봇공학, 조선 분야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관세, 제재 또는 보이콧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서방의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남반구를 향한 판매 시장을 다각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은 1대1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남반구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구매력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테크 제품을 포함해 자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중국의 1차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관세 장벽에 보호하여서 동등한 기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의 최종 제품은 남반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이 글의 저자는 내다봤습니다. 집단 서방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건비와 생산 코스트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특히 아시아 지역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3년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일본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는 제조업을 해봐야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으로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와야 최종 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서구 기업을 국제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이폰의 경우 인도로 공장을 일부 이전했지만 수율이 낮아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값싼 상품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공장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 중국은 수년간의 산업정책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고정밀 산업의 선두에 섰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1월 1일 베이징의 경제 분석가 짜오 즈지양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짜오 즈지양은 세계 환경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이상 첨단 제조업의 견습생이 아니라 서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이제 서구 경쟁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제조업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하거나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나 조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는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합니다. 2023년 중국이 조립 라인에서 출시한 3천만 대의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거만하게 조롱했던 BYD와 같은 제조업체는 이제 테슬라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세력이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기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서화를 걸고 있습니다. 비록 반중을 기초로 내세우는 트럼프 진영에 있기는 하지만 머스크는 중국 친화적입니다. 그는 중국의 타이완 통일은 필연적이라면서 중국의 국가 정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스크의 모친은 중국 모바일폰 오포의 글로벌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BYD 임원들입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BYD는 처음으로 머스크의 테슬라를 앞질렀고 2024년 3분기에는 테슬라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첫 8개월 동안 BYD는 내연 기관을 포함한 모든 차량 유형에 걸쳐 중국에서 독일 경쟁자인 폭스바겐을 능가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인해 중국은 2023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고 일본은 491만 대 이상의 차량을 해외로 수출해 2위로 랭크됐습니다. 이런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인 10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멕시코에서 차량을 조립하거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는 차량을 운송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허점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초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막고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구하기 위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가격을 높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산 자동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0월 4일 열띤 투표에서 브라셀은 특히 독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중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유럽연합의 표준 관세인 10%에 추가로 최대 3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의 경제 분석가 짜오 지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장애물이 가까운 미래,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제 탈세계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합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국제 공간에 단편화는 지배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 산업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국가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1,400억 달러 이상을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의 광범위한 공급망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기준 산업용 로봇 총 29만 대를 투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제조업 로봇 비중은 미국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자동화는 최우선 과제로 넉넉한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대규모 숙련 인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진입하기 어려운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공업 신식부에 따르면 중국 국영 조선공사 등 국영 기업 덕분에 올해 9월까지 중국은 전 세계 선박 완성률의 55.1%, 신규 주문량의 74.7%, 수주 잔고 61.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성장을 늦추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취한 과감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국의 발전을 멈출 수 없으며 단지 과도기 동안만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는 자신에게만 해를 끼칠 뿐입니다. 보호주의 장벽 뒤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서구가 제시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기업은 오래전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고 이전에 개척되지 않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통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중국이 이들 국가에 프렌드 쇼어링, 친한 국가에 일감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품의 탁월한 다양성과 비용 효율성,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정책, 낮은 생산 투입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